눈밑지방 재배치 한 번만 하면 평생 가나요? 눈밑지방 재배치 한 번 하고 평생 가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돼요. 진짜 한 번 받고 평생 가고 싶으시면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저희 채널에 눈밑 처짐이나 주름, 다크서클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관련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한 번 받으면 효과가 얼마나 가냐, 이 유지기간에 대한 건데요. 비싼 돈 주고 시술을 받아도 이게 또 다시 재발하게 되면 재시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 처짐을 개선하는 시술의 유지기간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에는 유지기간은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진료본 분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6개월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셨대요. 그런데 거의 뭐 시술 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원래 상태로 다시 다 튀어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1년도 되기 전에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제가 보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가면 재배치했던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밀려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를 아주 잘 받으신 경우, 뭐 특정 분들의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이 지나도 눈밑이 깨끗한 경우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시술의 원리 자체가 지방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밀려나온 눈밑 지방을 위치를 바꿔줘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의 치료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 사실 거의 많이 남아 있거든요. 눈밑 지방을 앞에서 막아주는 구조물에 탄력이 떨어지고 우리 활짝 웃을 때 애교살 만들어내는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눈밑 지방을 앞에서 막아주는 구조물이 자꾸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구는 중력 때문에 자꾸 내리 누르는 힘이 발생하는데 앞에서 막아주는 힘이 부족해지면 점점점 밀려나와서 불룩해지게 되는 게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위치만 바꿔놓게 되면 불룩해진 거는 좀 들어가고 눈 밑에 눈물고랑 꺼져 있는 부분은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피부의 탄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눈둘레 근육 같은 경우도 평생 이 표정 습관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뒤에 있는 눈밑 지방이 밀려나오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으세요. 피부를 절개해서 눈밑 지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눈밑 지방을 위치를 바꿔주는 재배치 방식의 치료도 있고요.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치료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늘어진 부분을 일부를 절제를 해내고 그 다음에 위로 당겨 붙여서 꼬매는 방식의 치료가 하안검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거 방식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잘 되면 이제 재발하진 않지만 사실 제거도 꼼꼼하게 재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잘 제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제일 큰 두 가지 치료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에 절대 칼대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치료는 통증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수면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아주 안전하게 모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칼을 대지 않는 이유는 우리 피부는 일단 칼을 대는 순간에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흉터가 한번 남게 되면은 이거는 평생 갈 수밖에 없고요. 피부를 잘라내서 당겨 붙이는 순간 장력이 발생하게 돼요, 피부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지는데 이 장력이 발생하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조금 비정상적인, 누가 봤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칼을 쓴 분들은 눈매가 조금 날카로워서 첫인상이 좀 사나워져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눈둘레 근육이 세게 긴장하면 우리 눈이 살짝 반달형으로 작아지면서 애교살이 탁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하안검 수술할 때는 눈둘레 근육도 같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교살이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흔치는 않지만 칼을 댔을 때 가장 최악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이 흉터 조직은 단단한데 주위 피부 조직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단단한 흉터 조직이 뒤집어 까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 결막과 안구가 공간이 벌어지면서 바람이 들어가면 막 눈이 시리고 안구가 건조하고 이제 그런 불편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와 그리고 눈매랑 인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하안검 수술 방식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평생 동안 재발할 가능성을 거의 없애드리면서 눈밑이 깨끗하게 쭉 유지될 수 있는 눈밑 지방 재건술을 통해서 눈밑에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건술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결막을 통해서
눈 밑 지방이 재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남겨놓고요. 재발하면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잘 제거를 해서 다시 밀려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최대한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불룩한 눈 밑 지방이 제거가 되면 원래 있어야 되는 애교살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애교살 밑으로 약간 꺼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조금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경우에는 몸에서 지방을 소량 채취해서 아주 섬세하게 지방 이식하는 것들로 또 이런 볼 정면의 입체감도 살려내면서 눈 밑에 꺼진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얼굴에 입체감도 살고 눈 밑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 밑 지방 제거를 할 때는 제거를 딱 하고 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된 지방의 입구를 확실하게 딱 마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약봉투 인두로 지진 것처럼 지방이 밀려나올 수 없는 환경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눈 밑 지방 제거는 다시 눈 밑 지방이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발해서 다시 제가 재수술을 해드리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눈밑지방 재건술 부작용은 없나요? 이게 사람의 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뭔가 밑에 시술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약간의 붓기 또는 약간 노란 멍이 살짝 드시는 경우가 한 10%에서 20% 정도 계세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제가 봤을 때는 한 0.12%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눈 밑에 원래 이렇게 결막의 라인이, 눈매 라인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인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평평해지는 느낌이 생기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면 약간 평평해졌던 부분들도 다시 약간씩 조금씩 부드럽게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간혹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막 안쪽을 레이저로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껄끄러운 느낌이나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보통 이렇게 인공 눈물 써주시면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완벽하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정말 드문 일이기는 한데요. 시술 받은 부분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신데 이 경우에도 보통 한 2달 정도 지나가면 거의 완전히 다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기사도 저도 처음에 접하고 와 진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좀 놀라긴 했었는데,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좀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면 시신경이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출혈은 굉장히 심한데 바로 이 응급처치를 못하면 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도 사실은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고 처음 저도 접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치료하는 방식은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출혈 때문에 실명이 되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눈밑지방 치료를 해드린 저희 이제 PD님이 계신데 어떠셨나요? 일단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시술 직후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없었고, 네. 그러니까 붓기는 한 라면 먹고 잔 정도?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3일 정도 지속됐고, 네. 그리고 멍은 진짜 신기한 게 네. 진짜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네. 너무 충격받더라고요. 진짜 한 거 맞냐. 근데 시술을 한 티는 안 나는데 깔끔해지니까 다들 네. 너무 놀라서 네. 다들 빨리 하고 싶다고 여기도 예약하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만족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를 동료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사실 주위에 말씀 안 하시면은 수술 받은 것도 잘 몰라요. 눈밑 지방이 제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눈밑 지방이 좋아졌다라고 인지할 수는 없고요. 보통 얼굴이 좀 뭔가 젊어졌는데, 얼굴이 인상이 좀 좋아졌는데, 밝아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도 저희 동료분들이 저한테 네. 왜 이렇게 어려졌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다고 무조건 부작용 안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술 전에 저희가 항상 주의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나 머리 쪽에 압력이 좀 세게 걸릴 수 있는 자세나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배 복압이 순간적으로 세게 팍 들어가면 우리 머리 쪽으로 혈압이 팍 세게 들어가면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출혈 전혀 없이 깨끗하게 해놓은 부분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결막 쪽에 출혈이 있으면 멍이 좀 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사항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밑 처짐 시술의 특징과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눈밑 치료를 할 때는 이거 처음에 받을 때 한 번의 치료를 제대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시술을 한 번 받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